자, 두 번째는 lexical relation이라고 해갖고 이 단어가 조합이 됐을 때 어떤 의미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어학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보도록 해볼게요.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with control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with control부터 이렇게 정리해놨네. 자, 잘 보세요. with control이라고 하면 with라는 단어가 control이라는 단어를 만난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나듯이, 두 남녀가 만나듯이 둘이 이제 짝짝꿍을 해갖고 뭔가 하나의 의미처럼 이렇게 뿅 하고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with control에는 당연히 with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겠고요. 컨트롤이 갖고 있는 의미를 with 컨트롤을 갖게 됩니다. 자, 요거를 언어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합성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positional principle of compositional이라고 하는데 합성성의 원리라고 해요. 네, 요건 이제 프레게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19세기에 이렇게 만든 그런 원리인데요. 아무튼 간에 단어의 의미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성의 원리라고 해서 뭔가 1-1은 2처럼 딱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받는 게 아니고 뭔가 추가가 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픽포켓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언어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단어인데요. 픽포켓이 뭐냐면은 픽하면 줍는 거죠. 줍다. 오케이? 포켓하면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딱 줍는 거. 그러니까 소매치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물건에서 훔치는 거, 소매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소매치기라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소매치기꾼, 소매치기하는 사람을 의미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 픽이라는 단어와 포켓이라는 단어에 이 소매치기꾼이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죠. 그쵸?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죠. 즉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는 요 단어 밖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의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결합을 할 때는, 단어가 합성을 할 때는 이 단어가 1-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공부할 때는 덩어리로, 네, with control 이런 식으로 단어를 덩어리로 공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딱 1-1은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자, with control을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with는 잡초죠. 잡초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죠. 우리 아파트 조경에 있어서 잔디가 좋은 거고 잡초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초는 마이너스고요. 컨트롤 한다는 것은 제어를 한다는 건데, 제어를 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냅두지 않고 뭔가 조절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를 제어한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자유롭게 두지 않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이미지를 지닙니다. 그러면은 잡초를 컨트롤하는 건 뭘까요? 좋은 거가 되겠고요. 일단 그렇죠? 요거는 이제 탈영토화에서 기호화 선생님이 공부를 해봤었죠. 탈영토화 그 커리큘럼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자, 잡초가 부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거를 또 부정적이게 해놨으니까 결국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잡초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잡초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잡초를 뽑으면, 그렇죠? 잡초를 뽑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뽑다라는, 네, 새로운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th control 하면요, 잡초를 뽑는다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잡초 제어가 됩니다. 잡초 제어가 되겠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의미를 더 파악을 해서 하면, 네, 잡초를 제거하는 거, 잡초를 뽑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게 해설제는 잡초 방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컨트롤은 제어하는 거지만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잡초를 뽑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잡초를 뽑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버스 컨트롤이라고 적었잖아요. 버스는 뭡니까?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하면 제어하는 겁니까? 제어하는 겁니다. 산화 제한 정책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80년대 산화 제한 정책이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낳으니까 니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보시면 막 7명, 8명씩 낳는 집안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수가 너무 넘쳐나니까 이 산화를 제한을 합니다. 중국에서 특히 산화 제한 정책을 많이 펼치죠. 그래서 버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산화 제한, 요렇게, 산화 제한,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두 덩어리를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덩어리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with control은 아까 잡초를 뽑는 거라 그랬잖아요. 잡초를 뽑는 건데 그거를 트리트먼트 하는 거래요. 자, 볼게요.
The first treatment for the weed control. 자, 요렇게까지 또 내가 단어를 합성을 해볼게요. 네, 요런 거는 그 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저기 의미론, 언어학 의미론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단어를 이제 이렇게 with랑 control이랑 합쳐갖고 with control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 다음 이 단어가 또 first treatment랑 또 결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공식 같은 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이 with control이라는 거랑 또 얘랑 이제 짝짝꿍이 맞은 거예요. 얘가 한 단어처럼 되면서 얘랑 또 짝짝꿍이 된 건데, 그러면 트리트먼트랑 with control이랑 또 의미를 결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결합이 나옵니까? 자, 잡초를 뽑는 거예요. 잡초를 뽑는데, 뽑기 위해서 뭔가 내가 트리트먼트, 뭔가 대처나 대우나 처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자, 잡초를 뽑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잡초를 뽑을 때 어떤 처리를 합니까? 어떤 처리를 해요? 니네는 잡초를 잘 안 뽑아봐서 모르겠지만, 물론 선생님도 잡초 뽑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잡초를 보통 뽑을 때는 약을 투여를 합니다. 약간 농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약 같은 걸 투여를 해서 잡초를 이렇게 뽑아내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트리트먼트랑 with control이랑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뭐라고 했을지 해석이 나와 있냐면요, 잡초 방제를 위한 첫 번째 약품 처리라고 나와 있어요. 즉 트리트먼트라는 말 자체가 이 잡초랑 결합이 되면서, 그렇죠? 잡초를 뽑아낼 때 하는 처리, 보통 어떤 처리를 해요? 약 처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약 처리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즉 두 가지의 의미가 그냥 그대로 두 가지의 의미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사람의 마인드가 결합이 되면서 요게 추가적인 의미가 생긴 겁니다. 자, 요걸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잡초를 뽑는 거야. 잡초를 뽑는 거, 잡초 컨트롤, with 컨트롤이고, 뽑는 거, 그 다음 이제 트리트먼트였는데 그거를 위한 처리, 트리트먼트였는데, 사람의 마인드가 여기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게 개입을 해요? 잡초를 뽑을 때 처리하는 거는 플러스 약을 쓰지.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인드가 개입이 돼서 잡초 뽑는데 약 처리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트리트먼트가 잡초랑 붙을 때는 이렇게 약 처리라고 하지만, 메디컬 트리트먼트라고 했을 때는 약간 의학 치료, 보통 이것도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걸 의미하긴 하는데, 그쵸? 약을 투여를 해서 치료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요럴 때는 이제 의학 치료 같은 걸 의미하게 됩니다. 메디컬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거를, 자, 잡초를 제거하는데 뽑는데 들어가는 처리를 놓는데요. 자, 처리를 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처리를 풋다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풋다운의 이미지는 대충 무엇인지 아시죠? 네, 내려놓는 겁니다. 그쵸? 약 처리를, 잡초 제거를 위한 약 처리를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약 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이 풋다운은 그냥 한다라고 의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면, 자, 6월 16일 화요일에 이 조경회사, 우리가 고용한 조경회사가요, 이 첫 번째 약 처리를 할 거예요. 뭐에 대한? 잡초 제어를 위한, 어디서? 네,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네, 아파트 단지에서. 자,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도 이거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컴플렉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나 되게 무슨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어, 난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 난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컴플렉스랑 같은 어원이긴 맞지만 약간 의미가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여기서 쓰이는 컴플렉스는 단지입니다. 단지, 그러니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는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모여있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컴플렉스라고 의미하는 거고, 자, 아파트가 모여있는 거 뭐라고 합니까? 아파트 단지라고 얘기하죠. 자, 컴플렉스가 또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스포츠 컴플렉스입니다. 스포츠 컴플렉스가 뭘까요? 네, 스포츠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즉 종합운동장이에요. 종합운동장.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 있죠? 거기 야구 경기장도 있고 축구 경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스포츠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꼭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단어가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합성성의 원리를 지켜갖고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간의 마인드가 개입이 돼갖고 추가 의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즉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인드, 아주 주관적인 마인드, 사람들의 임의적인 마인드, arbitrary한 마인드가 그런 게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덩어리로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아파트멘트? 컴플렉스? 요거 두 개의 단어를 딱딱 별개로 보는 순간 이제 문제가 안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공식으로 얘기를 하면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언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요렇게 단어를 이해를 하면 2라는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 의미랑 다른 경우가 나와요. 그럼 이때부터 독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요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트랜지션은 사전에 보시면 뜻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트랜지션 뜻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가령 언어학에서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 바뀔 때, 예를 들어 고대 언어에서 중세 언어로 변할 때, 그렇죠? 이럴 때도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과학에서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어떤 물질로 변할 때 이런 것도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과학에 관한 얘기입니까? 언어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는 거를 우리가 다이어라고 하고요. 요거를 전문용어로는 폴리시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폴리시미를 할 때는요, 폴리시미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 게 restriction이라는 법칙입니다. 즉 규제를 하는 거예요. restriction 하면은 제한을 걸고 규약을 거는 겁니다. 즉 transition이 예를 들어 잠깐만, 사전에 무슨 뜻이라고 나오는지 볼게요. 네, 사전에 봤을 때 과학에서는 전이라고 쓰인다네요. 그렇죠? 전이라는 의미가 나왔을 때는 이런 단어의 뜻을 선택을 하려면은 보통 과학에서만 해야 된다, 다른 분야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변천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만 변천이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리스트릭션이 가해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럴 때는요, 이 리스트릭션은 보통 뭘 보고 하냐면요, 주변에 있는 맥락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맥락이 어떤 게 될까요? 여기서는 organization이 됩니다. organization은 어떤 기관이나 협회, 어떤 단체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단체, 기관 같은 걸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랑 트랜지션이 붙으면, 자, 얘는 과학이랑 상관이 없죠. 과학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얘는 전이라는 의미가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과학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 트랜지션이 또 장면 전환이라는 뜻도 있어요. 장면 전환. 어디서 쓰는 거냐면은 보통 이제 TV나 예술 무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장면이 막 이렇게 탁탁탁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장면 전환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단체나 기관이랑 TV랑 무대랑 또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게 되고요. 이제 요 단어가 이 단어의 선택에 제약을 거는 거야. 오케이? 단어의 의미 선택에 제약을 거는 겁니다. 요것도 아니게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천이가 뭐야? 몰라. 아무튼 천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이때는 이제 우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천이 아니고 천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단체랑 기관이랑 우주랑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상관이 없고, 자, 단체랑 기관이랑 트랜지션이랑 붙으면요, 보통 뭐냐면요, 이직입니다. 이직. 네,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오케이?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한 기관으로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단어의 선택을 제한을 하죠. 어떤 거? 요 같이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transition from one organization to another, 요렇게 단어를 외워주는 게 이 transition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 문맥 안에서 파악할 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단어를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트랜지션 무슨 뜻? 이렇게 하는 것보다, 트랜지션 from one organization to another이라고 하면, 요거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단어 선택이 요런 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꼭 단어를 외울 때는 문장 단위 혹은 같이 나오는 단어랑 같이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 거야. 똑같이. To whom it may concern.
자, 관계자분께 요건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뭐 excuse me 이런 거 우리 그냥 덩어리로 외우잖아요. 그쵸? 구구단처럼.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은 그냥 구구단처럼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4, 5, 20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8, 9, 7, 12 이런 식으로 딱 튀어나오잖아. 이거 마찬가지로 excuse me 같은 것도 그냥 우리가 덩어리로 외우잖아요. 그쵸? 이거 실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얘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얘가 두 개가 합쳐서 어떤 의미가 됐고 이 의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렀으며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실례합니다가 됐다 라는 거 아무것도 안 따지잖아. 그냥 외워버리잖아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to whom it may concern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관계자분께 요겁니다. 보통 편집을 쓸 때 혹은 이메일을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내 룸메이트랑 내가 최근에 구조를 했대요. 뭐를 두 마리 토끼를 갖다가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부터 그쵸? 구조를 했대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애들 두 마리 토끼를 내가 구조를 한 거예요. 토끼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토끼 두 마리를 구조를 했대요. 걔네는요 되게 더러운 우리 안에 갇혀 있었고요. 그 다음 그들의 네일 이 발톱이 되겠죠? 이게 손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토끼가 손이 어딨냐? 토끼는 발만 있죠. 발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톱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잘 생각해야지. 야, 토끼가 손톱이 어딨어. 그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사람의 마인드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네일이라고 하면 보통 손톱이에요. 사람한테 네일이라고 하면 보통 손톱인데, 그쵸? 동물한테는 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은 손이 없고 발만 막 발이 4개씩 있잖아요. 그쵸? 발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발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이라는 동물은 발밖에 없다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개입이 되면서 이런 것도 발톱이라고 의역을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단어의 의미, 특히 이 단어 선택, 의미 선택, 단어의 의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후프는요. 후프가 가진 원형 이미지, 그러니까 후프가 가진 기본 원형 이미지 원래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동그라미로 된 약간 대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라고 하면 그냥 동그라미인데 동그란 모양인데 그 다음 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동그란 모양의 어떤 물체를 의미하는 거죠. 후프는 뭔가 이렇게 동그란 태가 둘러져 있는 거, 그쵸? 동그라미에 그 다음 태 같은 거, 안경 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태가 둘러져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프가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 사전을 보시면 무슨 뜻 나오냐? 무슨 뜻 나오니? 태, 링, 굴렁쇠, 둥근 태, 고리, 고리,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네요. 그쵸?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요. 자, 얘가 어떤 상황이랑 부딪혔을 때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 잘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서커스에서 트이는 동그라미 태는 뭘까요? 서커스 후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통 이렇게 사자가 막 이렇게 뛰어가고 막 여기에 막 불 붙여갖고 그쵸? 서커스 보면 막 동그란 태에다가 불 붙여갖고 거기에 막 사람도 뛰어들고 막 개도 뛰어들고 막 사자도 뛰어들고 그런 태 아시죠? 그쵸? 서커스 보시면 빰빠라빠빰빰빰빰빰빰빰 뿅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뻑 뛰어드는 거, 그치? 막 불 붙여갖고 뻑 뛰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서커스라는 문맥에서는 후프는 이런 보통 이제 불 붙여갖고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후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바스켓볼이랑 후프랑 붙으면 뭐가 될까요? 자, 농구랑 동그라미 태랑 연결이 되면 이 후프는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 걸까요? 농구 골대를 의미하겠죠. 그쵸? 야, 농구에서 동그라미 저런 태를 가진 게 뭐가 있어? 그쵸? 농구에서 막 요런 고리 같은 거를 막 던지면서 놉니까? 아니죠. 그쵸? 농구에서 이런 동그라미 태를 가진 거는 기본적으로 요 농구 골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3차원으로 그려볼까? 약간 입체적이게. 이렇게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물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물망이 있고 이제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어요. 와,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농구 골대가 있어요. 네, 이렇게 농구 골대가 있었을 때 요거를 의미하게 되겠죠. 요 농구 골대 태, 그쵸? 이 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구 골대에 있는 그 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쵸? 네, 서커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빠빠라빠빠빠빠 하고 갑자기 여기서 사람이 이 농구 골대를 여기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사람이 이렇게 점프해갖고 그 농구 골대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 옛날에 이런 태에 사람, 농구 골대 태에 사람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통아저씨라고, 인터넷에 통아저씨 쳐보세요. 그 아저씨 막 배드민턴 채 안에도 막 들어가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자, 그 다음
이런 농구 골대 태가 굉장히 올드하고, 그 다음 이제 보통 농구 골대는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농구 골대는 이제 그 공수 뭐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우리 팀 골대, 남의 팀 골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골대가 미싱어 넷이래요. 자, 넷이 없어져 버렸대요. 실종돼 버렸대요. 사라져 버렸대요. 자, 그렇다면 자, 넷의 의미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넷의 의미는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몇 개를 갖고 와보세요. 일단 무슨 닷컴 이랑 뭐 웹사이트와 관련된 거, 그쵸? 온라인이랑 관련된 거에서 넷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넷은 인터넷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쵸? 인터넷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뭐 낚시 같은 거 하는 거, 그쵸? 혹은 뭐 바다랑 관련돼서 나오는 넷은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를 의미하게 될까요? 여기서는 그물 같은 거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쵸? 자, 요게 이제 조금 자주 나오지만 잘 모르는 의미인데요. 보통 이제 넷 프로핏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나 사업이나 돈, 우리 수능 지문 보시면 이코노믹 관련된 지문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경제 혹은 사업, 비즈니스 관련된 지문도 종종 나오고요. 그 다음 돈, 머니와 관련된 이런 뭐 펀드 파이낸셜이랑 파이낸셜 같은 거와 관련된 지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요런 지문에서 넷은요, 보통 이제 넷 프로핏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프로핏은 수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넷은 순이라는 뜻입니다. 순수익이라고 해갖고 넷은 여기서 순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약간 요거는 조금 비유적, 환유적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우리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에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물을 쳐갖고 물고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물고기가 그물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물고기가 막 졸라게 많은데 그물에 안 걸리는 경우가 있겠고, 그물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물고기도 걸리게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요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고기들이 막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는 실제로 잡은 물고기가 되겠죠. 그쵸? 요거는 실제로 잡은 물고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순수익이라는 의미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 수천 마리의 물고기는 매출입니다. 즉, 내가 실제로 뭔가를 팔아갖고 얻은 돈이에요. 근데 뭔가를 팔아갖고 얻은 매출은 내가 어떤 비용, 그러니까 그 매출을 내기 위해서 내가 비용을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햄버거를 팔아. 그러면 햄버거를 팔 때 드는 그 빵 재료 값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알바를 쓰니까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건물을 빌려야 되니까 임대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비용을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쵸? 제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익이 나오죠. 그쵸? 순수익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벌어들인, 즉 실제로 내가 걷어들인 그런 수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 넷이 순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넷 프로핏이 왜 순수익이라는 의미가 나는지 정확하게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와 사업과 돈 관련돼서 혹은 이제 넷 프로핏 형태로 나왔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순수익할 때 순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얘를 그럼 보시면 얘가 지금 뭐 바닷속 얘기입니까? 뭐 낚시하는 얘기예요? 어업을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인터넷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죠?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농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치? 농구에서 있는 넷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골대, 밑에 있는 요 그물망 있죠? 농구 그물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물망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쵸?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농구 이렇게 그물망이 있잖아요. 그쵸? 요걸 이제 넷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얘를 후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고요. 그쵸? 그래서 후프가 일단 올드해졌고, 얘가 올드해졌고, 그 밑에 있는 그물망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골도 뜻이 좀 다양합니다. 뭐 목표라는 의미도 있고, 혹은 우리가 골 넣었다 했을 때 득점, 그쵸? 혹은 뭐 점수 같은 의미도 있겠고, 혹은 골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스켓볼이라고 했을 때, 바스켓볼이라는 문맥이 있었을 때, 물론 이렇게도 쓰이겠지만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얘는 조금 탈락이 되는 것 같고, 자, 바스켓볼이랑
득점이랑 잘 어울리죠. 우리가 바스켓볼 안에서 골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골대라는 의미도 괜찮죠. 그쵸? 바스켓볼 안에서 골대를 바스켓볼 골대라고 의미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건 둘 다 요런 문맥에서는 둘 다 의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를 더 추가해보는 겁니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제약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바스켓볼이라는 단어와 골이 결합을 했을 때 골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요런 의미는 안 된다 라고 제약을 거는 거는 그 같이 나오는 단어가 결합이 되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쵸? 이 바스켓볼이라는 게 바스켓볼 다음에 골이 나올 때 목표라고 해석하는 거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주는 거. 그치? 이런 거를 이제 restric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한을 건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한을 걸어도, 또, 요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를 더 넣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 여기서는 어떤 맥락입니까? renovated랑 painted죠. 그쵸? 자, renovated랑 painted라는 문맥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요약을 해보면 메인테넌스가 될 것 같아요. 메인테넌스는 이제 관리, 보수, 유지 이런 걸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뭔가를 고친다거나 뭔가가 고장이 나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걸 메인테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인테넌스는 뭐 비행기에서 메인테넌스를 많이 하겠죠. 뭐 비행기가 뜨기 전에 이렇게 비행기가 잘 작동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뭔가 뭐 좀 고칠 부분은 고치고 그런 거를 이제 메인테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renovated랑 painted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쵸? 보수가 되었고 painted 칠이 되었다는 얘기는 뭔가 술이랑 페인트가 됐다는 얘기는, 자, 요런 의미가 추가가 되면 얘는 또 제약이 걸리게 되겠죠. 왜냐면 득점을 우리가 수리를 하거나 득점을 페인트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득점을 수리를 하거나 득점을 페인트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골대를 농구라는 상황 안에서 수리랑 페인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골은 여기서 골대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스켓볼 골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을 때 다시 이렇게 농구 골대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이제 농구 골대야. 이렇게 농구 골대가 있어요. 대충 이게 농구 골대라고 생각하세요. 농구 골대라고 있다고 쳤을 때, 네, 얘가 이제 후프, 얘가 이제 넷. 그 다음 요 전체를 이제 바스켓볼 골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겠죠. 그렇죠? 오케이? 네. 요렇게 같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 단어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줘요? 자, 일단 후프라는 단어를 외웠을 때 후프는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잖아요. 서커스에서는 이런 태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이제 뭐 운동한다고 할 때 훌라후프 할 때, 훌라후프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배에다가 이렇게 숑숑 랄라랄라라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그쵸? 그런 거 훌라후프로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스켓볼이라는 문맥 안에서 후프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후프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주는 거야? 그냥 후프, 골대, 골테두리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바스켓볼 후프 요렇게 덩어리로 잡고, 그쵸? 농구 골대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넷도 마찬가지예요. 넷도 여기서는 같이 나오는 문맥이 뭐였습니까? 후프라는 문맥도 있었고, 그쵸? 또 나오는 게 뭡니까? 바스켓볼입니다. 그쵸?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결합이 됐을 때 넷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거랑 부합을 하게 됩니까? 골 그물망 있죠? 그쵸? 골대 그물망, 골대에 붙어있는 고물망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이런 의미를 제약을 걸고 얘는 이런 의미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는 그물망이니까 요렇게 덩어리로 정리를 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바스켓볼 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스켓볼 골스라고 했을 때 골스가 내가 골대라는 뜻을 몰랐다라고 하면 그냥 골을 골대라고만 외워주면 나중에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외워주지 마시고 하나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일단 농구, 바스켓볼 나왔고요.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켓볼이랑 골이랑 했을 때는 또 두 가지 의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뭐 어떤 거? renovate랑 paint라는 단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우리가 골 넣을 때 그 골을 renovate, 보수를 한다거나 페인트 칠을 하지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었고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 그 골 넣은 거를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가? 아니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불가능하고 상상 세계에서도, 그쵸? 우리 가능 세계, 우리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불가능하고, 소설책이나 공상과학에서도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아예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요런 이미지였다면, 요런 이미지에서 농구랑 관련돼서는 골대라는 의미가 됐다라는 거니까 요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래야지 독해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